워낙 중요한 데입니다. 자, 아까 위험한 물건 같은 걸 휴대해가지고요, 공무원을 다치겠는데, 이건 고의가 없는 겁니다. 이건 고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고의 없이 공무원이 다치게 할 줄 몰랐어요. 다칠 줄 모르고 그냥 해서 다칠 수도 있죠. 제가 3년상입니다. 그럼 30년 이하가 됩니다. 그런데 만일에 공무원을 다치게 할 고의가 있었어요. 그러면 제가 특수공무방해죄와 상해죄가 됩니다. 그럼 요거는 상해죄가 7년 이하거든요. 한 달 이상 몇 년 이하가 돼? 이런 묘한 일이 나와버립니다. 왜 그러는가? 법을 만들면서 이 멍청한 자식들이 뭘 만들어야 되냐면, 특수공무방해치상죄가 있으면 무엇도 있어야 돼? 상해죄도 만들어야 됩니다. 특수공무방해상해란 범죄를 만들어야 돼요. 근데 이 멍청한 자식들이 안 만든 거예요. 못 만들었지. 예, 냈잖아. 국회의원들 다 없애버린다고.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어 없어, 여러분? 아, 있죠, 당연히. 아, 생각해봐. 화염병을 던져서 경찰관이 다쳤다 생각해봐. 저는요, 다치게 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런 거예요. 최하 몇 년이야? 3년 이상인데. 아, 저 다치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럼 뭐야? 한 달 이상이야. 말이 안 되잖아, 이게. 이런 범죄가 나중에 배우겠습니다만은 세계가 있어, 세계가. 그래서 이런 범죄들은 할 수 없이 이거를 뭐로 처벌하냐면, 고의를 뭐로 처벌해? 과실로 처벌해버립니다. 이런 범죄를 나중에 뭐라 그럴 거다 배우냐면, 부진적 뭐라고? 결과적 뭐라고? 가중법, 이렇게 부릅니다. 나중에 배울 거예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 해봅시다. 그림만 가지고. 특수공무방해치상죄는 무슨 범위다? 부진정, 진짜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결과적 가중범은 고의가 있든 없든 관계가 없다. 고의가 없어도 뭐가 돼? 특수공무방해치상죄요. 고의가 있어도 뭐가 돼? 특수공무방해치상죄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화염병 던져서 다치면은 뭐만 증명하면 돼? 이 새끼 던졌다는 거, 다쳤다는 거, 요것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공무원에게 상해를 가할 고의가 있었냐 없었냐는 문제 삼지 않겠다는 겁니다. 됐죠? 그러면 이때 또 하나, 특수공무방해치상죄가 된 별도로 상해죄는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글로 뭐가 돼버려? 흡수가 됩니다. 별도의 고의범은 여기로 뭐가 돼? 흡수가 됩니다. 별도로 성립 안 합니다. 두 개만 알고 있으면 돼요. 이런 게 나중에 3개 있는데 따로 할 거예요. 딱 보면 3개 있으면 3개. 이 법을 여기 이딴 식으로 만들어놨어. 그럼 여기 말썽이 났으면 빨리빨리 만들어야 되죠. 옛날에 이제 우리 공부할 때요, 강간살인죄가 없었습니다. 강간치사죄는 있었는데,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 아니, 강간하다가 죽을 수도 있죠. 고의가 없으면 뭐가 돼? 강간죄가 무지하게 무겁습니다. 고의가 있으면 죄가 다 가볍습니다.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이제 뭐로 처벌해? 고의가 있든 없든 무조건 치사죄로 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유명한 대한민국 최고의 형법 교수입니다. 누구라고 내가 말 안 하겠는데, 그분 체계가 강간살인죄가 있었어요. 강간상해죄가 있었고, 그래서 4가지 질문을 했죠. 선생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학생들 보고 교정을 봐라 그랬더니 이 새끼들이 그걸 집어넣어놨다. 어떤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뭐 그건 영향인가 뭔가는 모르겠지만 지금 만들었어요. 지금 있습니다. 강간살인죄, 상해죄가 있습니다. 그 이약 만들면서 뭣도 만들면 돼? 특수공방의 상해죄도 만들면 되잖아. 그럼 여러분 복잡히 공부 안 하면 되잖아. 왜 똑같이 말썽난 부진정 결과적 가지고 이건 왜 안 만들었냐는 거 도대체. 반대할 사람은 없습니다. 이거는 야당 여당 반대 안 합니다. 이건 정치적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이상한 사람들이야. 월급은 무지하게 받아가면서 말이야. 그럼 공부할 때 부진정 결과적 가정을 배울 필요가 없잖아. 부진정 결과적 가정 뭐다? 말도 안 되는 건데 억지로 배우는 거란 말이야. 이거는 만들면 되잖아. 현주, 건줄, 방화, 살인죄를 만들면 돼요. 그걸 반대할 사람이 없어. 왜 반대를 합니까? 말이 안 되는 범죄인데 이게. 그렇잖아요? 하여튼 우리가 중요한 오늘 배울 거는 뭐다? 특수공무방해치상죄는 고의로 하든 과실로 하든 관계가 없고 따로 상해죄나 살인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입니다. 이 범죄 당연히 특수공무방해치사죄는 그 상해 이런 거를 의도할 필요 의사 없어도 되죠. 아까 의사 필요 없다 했잖아. 그 과실만 갖고 되니까 필요 없다. 여섯 번째는 뭐 나중에 하면 되고.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설명이다. 적절치 않은 것은 해야 돼요. 항상 모든 거 형법이든 소송법이든 모든 건 어느 시점 판단한다? 행위 당시입니다. 사후적으로 판단하는 거 아닐 거고요. 자, 협박이란 것은 상대방이 전혀 개의치 않을 정도는 협박이 아닐 거고. 나왔다. 이렇게 한번 나와버리면 묵지한단 말이에요. 부동산 강제입 효용 침해죄 시험 내가 안 나온다 그랬는데 작년 4월 달에 나왔네요. 객체인 강제입 인도된 부동산에는 모든 등 다 포함됩니다. 강제집행, 퇴거된 부동산이든 아니든 관계없어요. 무과 건물은 다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공무집행방해죄는 추상적 위헌범수 결과 발생 필요하지. 그래서 뭐 찍어도 답은 나옵니다만은 2번 옳지 않은 겁니다. 미수범 처벌 규정 있냐 없냐는 어차피 옆에 써놨습니다만은 이건 나중에 총칙에서 다시 합니다만은 암기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건 나오면은 모르면 할 수 없고 알면은 보고인데 만일에 모른다고 합시다. 1번은 가물가물하네. 그럼 건너뛰는 거예요 일단에. 2번입니다. 출입국 관리 공무원이요. 관리자 동의도 없이 남의 사업장에 들어간 불법 침입이죠. 적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속 공무원은 칼로 찔렀다 할지라도 상해죄만 되지 뭐가 되는 거 아니다? 무죄는 아니죠. 사람을 칼로 찔러서 당해 무슨 죄야? 상해죄지만 공무방해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공무 자체가 뭐니까? 불법이니까. 3번입니다. 아까 법원에 허위 증거 제출한 것은 뭐가 위계의 공죄 아니라고 했습니다. 법원은 그 허위 제출 자체만 갖고 심사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아니고요. 그 다음에 4번입니다. 교육인적부 장관이 공청회를 하면서 행정절차법상 통제 절차를 위반했습니다. 다중으로 방해했는데, 자, 통지 절차를 위반한 게 절차상 하자가 있으면은 유효한 공무죠. 명백하고 당연 무효면은 관계없죠. 자체로서는 알 수가 없잖아요. 왜? 배우질 않았는데 이것까지 어떻게 합니까? 행정부 교육부 장관이 약학대학 공청회를 하면서 통지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공청회 통지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게 적법하냐 안 하냐 이 말입니다. 절차상 위반이냐 하자가 있는 거냐 법률상 당연무효냐 모르잖아요. 그러면 2번과 3번은 많이 봤던 문제란 말이고 1번은 미수범 처벌하냐 안 하냐는 뭡니까? 암기를 안 했으면 모를 수밖에 없으면 답은 몇 중에 하나다?
1번과 4번 중 하나입니다. 알았죠? 3번 나도 모릅니다. 모릅니다, 이거는. 요거는 뭐 운수복입니다. 물론 자기가 알고 있었다면 할 말 없는데 일반 학생들은 여기까지 공부를 안 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 가겠죠, 본인이. 근데 내가 막 시험 보러 갔다 그러면 야, 공청회 절차 통제 안 한 게 뭐 그렇게 큰 막 절대적이고 이런 건 아니지 않겠는가. 다만 절차적 위반이지 않겠는가. 난 그래서 이것을 절차의 하자로 보고 싶어요. 그렇다 나 같으면 아마 요걸 이제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니글 마인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나나 똑같은 문제를 접하잖아요. 접하는데 찍을 때요. 찍어서 어차피 둘 다 찍어요. 그러니까 근데 찍으면 내가 맞을 확률이 조금 더 높습니다. 왜 그럴까? 아무래도 이걸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법적 사고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럼 뭐라고 표현이 안 돼. 이거 니글 마인드라고 하는데요. 그런 게 있어요. 이거 똑같이 노래를 부르도 가수하고 우리는 좀 차이가 있죠. 뭐 그런 식으로 해. 그래서 이거는 시간이 가야 해결되는 거예요. 이거는. 알았지? 시간 가야만. 어쨌든 뭐 좀 일반인처럼 골라야 될 것이고, 공무집행 방해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치 않은 것은 했어요. 자, 1번입니다. 법원에다가 허위 증거 제출했습니다. 가처분 신청하면서 뭐가 아니다? 이게 1번 틀리면 안 됩니다. 법원에 허위 증거 제출하면서 위계가 아니에요. 아니고 2번도 아니죠. 그 아까 지금 매직시프 부른 거 이거 2번 틀렸네요. 이런 거 틀리면 안 되죠. 쉬운 문제니까. 3번. 위계공무집행 방해죄는 미수범 없다는 거 꼭 알아라 그랬습니다. 이건 조심해야 돼. 이거 잘 나오니까. 3번. 그 다음에 4번. 아까 경찰관 2명 폭행으로 때렸으니까 뭐 이건 2개 뭐가 돼? 공무집행죄 하나 아니에요. 이거 2개의 범죄입니다. 그래서 요거 경찰 승진 문제는 쉽네요.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4번. 위계한 공무집행 방해죄에 대한 성립하는 것은 뭐냐 했어요. 자, 기억. 아니죠. 아까 가처분 하면서 뭐 한다? 허위증거 제출. 아니죠. 니은. 요거는 맞죠. 남의 혈액 제출, 혈액이나 소변 대신 제출한 거. 디귿은 아니죠. 아까 담배 몰래 갖고 들어온 거예요. 교도관 잘못이니까. 하지만 니을은 맞죠. 변호사가 몰래 증권거래용 단말 갖고 들어온 거예요. 변호사가. 미음도 맞죠. 시험 대리응시한 거. 이렇게. 그래서 공무집행방해죄하고요. 뇌물죄는 조금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주죄 좀 봅시다. 자, 볼게요. 법률에 의해서 체포 구금된 자입니다. 체포 구금된 자가 도망가잖아요. 이걸 뭐라 그래? 도주죄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범죄는 우선 이제 도주를 해야 됩니다. 도주하려고 보험 잡는 게 아니라 실 도주를 해야만 뭐가 돼? 도주죄가 되고요. 그러면 도주를 했다고 합시다. 도주를 했어요. 이제 그 기수가 됐습니다. 기수라는 것은 이제 뭐냐면 이제 추격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걸 아니 빼돌 이제 뭐라고? 완전히 이제 따돌린 겁니다. 기수라 그래요. 우선 이 범죄는 도주죄는 1년 이하입니다. 제가 약해요. 왜 약하냐면 체포 구금된 사람 당연히 도망하려고 그러지.
그 다음에 도주 원조죄는요 10년 이하입니다. 죄가 더 훨씬 무겁습니다. 도와준 사람은. 알았죠? 죄가 더 무겁습니다. 그러면 이제 얘가 도주를 했어요. 기소가 됐습니다. 도주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도망가고 있다는 거. 기소 후에 도망가고 있을 거 아닙니까? 계속범이냐 즉시범이냐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기에 누가 공범으로 제3자가 가담을 했어요. 그러면 계속범이면 제3자는 공범이 됩니다. 아니, 범죄가 안 끝났어요. 공범은 행위를 같이 해야 돼요. 그러면 행위가 계속돼도 범죄가 되는 건 무슨 범이라 그래? 계속범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도주죄가 계속범이면 제3자는 뭐가 돼? 도주죄 무슨 범이 돼? 공범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즉시범은 행위 기소되면 행위가 즉시 끝나버리는 무슨 범이라 그래? 즉시범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행위 즉시 기소 즉시 행위가 끝나는 범죄를 뭐라 그래? 즉시범. 행위가 범죄가 기소가 됐지만 행위가 계속되는 범죄는 무슨 범? 계속범. 누가 판단해? 법관이 판단합니다. 이렇게 나눈 이유가 뭐냐? 그래서 가담한 사람들 있잖아. 요놈이 공범이 되냐는 겁니다. 공범 뭘 같이 해야 되는데? 행위. 즉시범 같으면 이거는 뭐가 아니야? 공범이 아닙니다. 그럼 얘는 뭐냐? 3자는 범인 뭐다? 도피죄가 됩니다. 기소 후에 도와준 사람 죄책이 뭐냐? 그럼 뭐가 돼? 도주 원조죄가 아니라 뭐가 돼? 범인 도피죄가 됩니다. 그 말을 다시 말하면 도주죄는 무슨 범이다? 즉시범. 이거 좀 다시 할 거예요. 헷갈리기 쉬운 게 하나 있어. 자, 이 범죄는 미수범 처벌 안 하고, 처벌하고 예비범은 처벌 안 합니다. 도주죄는. 나중에 제가 암기해야 됩니다. 예비범은 처벌 안 합니다. 자, 이건 체포 구금된 사람입니다. 긴급 체포, 현행범 체포, 교도소에 형이 확정된 사람, 미결수, 벌금, 미납에 노역장, 유치, 감정, 다 이거 체포 구금된 사람들이에요. 아닌 사람 누구냐? 가석방, 석방돼 있죠? 보석 석방, 형 집행징, 석방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틀리기 쉬운 게 보석으로 석방된 자가 도주해버렸다. 그건 뭐야? 무죄야. 가석방으로 석방된 사람이 도주해버렸다. 무죄라니까. 무죄. 도주죄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요거 최근에 무지무지하게 나오네요. 경찰관이 강제현행했어요. 위법이죠? 위법이란 말이에요. 1차가 위법이 뭣도 위법이야? 2차도 위법. 그래서 강제연행해놓고 긴급체포해버렸습니다. 그럼 뭣도 위법이야? 긴급체포도 위법입니다. 이자가 도망간 것은 뭐가 아니야? 도주죄가 아닙니다. 이해되죠? 도주입니다. 착수는 도주, 기수는 실력적 지배를 벗어났을 때, 즉 뭐냐면 추적을 피했을 때. 그래서 교도상을 못 넘었어요. 그럼 기수 아니죠? 뭐지? 미수지. 다 못 넘었잖아. 그 다음에 집합명령 위반죄는 다른 거는 필요 없고요. 이 범죄에 진정부작위범이라는 거 하나 하고요. 명령에 불응했다는 거예요.
특히 중요한 것은 미수범 처벌이 있다는 꼴을 써야 됩니다. 이거는 다른 건 필요 없고요. 이게 뭐냐면 말로만 해볼게요. 그 교도소 같은 데 구금된 사람 있잖아요. 이게 이제 사변, 천재지변 이런 거로 또는 법령에 의해서 잠시 해금된 경우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명령에 집합명령에 불응한 건데 영화는 많이 씁니다. 이게 관련된 영화가 영화는 많아요. 만추란 영화 안가 모르겠는데 내가 알기로 이거 아마 3번 정도 영화됐습니다. 나는 2번째 영화된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에 한 번 있었고요. 그 유명한 영화 배우인가 봐요. 2번째는 그 김혜자인가? 이분하고 좀 나이 먹은 노인이 있죠. 그다음에 또 남자 누군데 그 영화가 있고 3번째가 아마 그 현빈이하고 중국 여자하고 그 여배우하고 나온 거 있어요.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 배우만 바꿔버린 건데 뭐냐면 이제 여자 죄수가 이제 아주 뭐 살인죄를 하면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교도소에 있다가 이제 휴가를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래 있으면 휴가를 보내니까 규휴라고 합니다. 규휴 그거를 이제 휴가를 보내줘요. 외박 쉽게 말해서. 그럼 이제 외박은 들어갈 날짜가 있지. 못 들어가면 그게 뭐가 돼? 집합명령 위반죄입니다. 그래서 그 영화는 뭐냐? 여자가 이제 그 휴가를 와서 한 몇십 년, 20여 년 만에 이제 사회를 나온 거잖아요, 여자가. 그런데 이제 젊은 남자를 만나서 서로 뭡니까? 촬영제 멜로드라마 쉽게 말. 그래가지고 여자는 다시 이제 교도소로 들어가고 남자는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전형적인 멜로는 뭐가 중요해? 배우의 연기가 중요하죠. 맞죠? 막 극점 반화 이런 게 아니잖아. 근데 하여튼 이런 때 안 들어가면 그 여자 죄책이 뭐가 돼? 집합명령 위반죄인데요. 이 범죄에 미수음이 있다는 걸 조심해야 됩니다. 왜 조심해야 되냐 그러면 이건 미수가 언제입니까? 설명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니 시간 내에 안 가면 뭐야? 집합명령 위반죄인데 그럼 이 범죄 미수는 뭐야? 반쯤 들어가면 교도소 걸치면 미수인가? 하여튼 설명이 안 되죠. 근데 법에 규정이 있다는 거 시험이 잘 나와요. 알겠죠? 이거 설명이 안 돼요. 이게 어떻게만 이 범죄가 미수가 되는가. 아니 안 들어가면 뭐가 돼? 교도소에 안 들어가면 뭐가 돼? 명령 위반죄 기수고 들어가면 죄가 아니잖아. 시간 내에. 맞죠? 그래서 이 범죄한테 미수가 있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이건 꼭 시험 잘 나와. 다른 거는 필요 없고. 그 다음 특수도주죄는 다른 거는 필요 없고요. 수용설비, 기구 손괴, 사람 폭기 이것도 필요 없고 2명 이상이 합동, 이거 먼저 합니다. 합동. 2명 이상이 모의해서 도망가면 뭐가 돼? 특수조라고 합니다. 합동범입니다. 합동범 우리나라에 3개 있어요. 특수절도, 특수강도, 특수도주가 있다는 거고 도주 원조죄입니다. 이거는 이제 이 구금된 사람을 우리 영화 보면 나오잖아요. 딱 호송하는데 뭐야? 차 딱 가로막고 뭐야? 막 빼서 도망가잖아. 이걸 뭐라 그래? 원조죄. 나쁜 새끼지 이거는. 이건 죄가 뭐야? 10년 이하입니다. 탈취하거나 토주하게 한 사람인데요. 이 범죄 죄가 큽니다. 뭐또 처벌해? 예비음모를 처벌합니다. 그래서 도주죄는 예비음모는 죄가 아주 반사회적인 큰 범죄를 처벌합니다. 도주죄는 처벌 안 하는데요. 원조죄는 예비면 처벌하고 이 범죄 형법 총칙의 방조 아닙니다. 나중에 이제 오늘 하려고 했는데 못 할 것 같은데 원래 총칙의 방조라는 것은 그 원범죄자를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죄가 더 가볍습니다. 이거는요. 뭐가 더 무거워? 원범죄보다 얘가 훨씬 죄가 더 무겁습니다. 10배나 무거워요. 형법 총칙의 방조가 아니라 별개의 범죄입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좀 이따 보기를 범인 도피죄라는 것은 죄가 가볍습니다. 바로 뒷페이지에 범인 도피죄가 있어요. 이 범인 도피죄는요 3년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제3자가 도망가는 범죄자를 도와주면은 둘 중 하나일 거예요. 도주 원조죄 아니면 뭐다? 범인 은닉죄나 도피죄인데 만일에 여러분 혹시 신창원이라고 안가 모르겠는데요.
응? 걔가 도망다녔잖아요. 그럼 걔는 도주죄 맞아요, 신창원이는. 그럼 신창원이를 숨겨줬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만일에 도주죄가 즉 시범 같으면 그 도와줬던 사람 뭐가 돼? 도주 원조죄가 됩니다. 10년 이하고. 도주죄가 즉 시범 같으면 뭐가 돼? 숨긴 사람은 도주 원조죄가 아니라 범인 뭐다? 은닉죄가 됩니다. 알겠죠? 도주죄 뭐로 본다? 즉 시범으로 봅니다. 그래서 기수 후에 도와준 사람은 도주 원조죄가 아니라 뭐다? 범인 은닉죄 또는 도피죄가 될 겁니다. 됐죠? 이 범죄 무슨 범이니까? 즉시범이니까. 자, 그 다음에 간수자는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봅니다. 요건 조금 내올게요. 이 범죄 무슨 범이다? 도주는 즉시범입니다. 그래서 도주를 도와준 사람은 범인 은닉죄지 뭐가 아니야? 도주 원조죄가 아닙니다. 그 다음입니다. 범인 은닉죄입니다. 벌금 이상에 해당되는 자를 은닉, 도피형, 은닉하면 은닉죄, 도피하면 도피죄고요. 친족이 몰래 숨길 수도 있죠. 친족이. 이건 처벌 안 합니다. 예? 이걸 처벌하면 이건 좀 이상하잖아요. 아니, 자식이 말이야, 범죄, 아버지 숨겨주세요. 근데, 안 돼. 숨기면 큰일 나. 이건 안 돼서, 친족과는 처벌 안 합니다, 이거. 친족 특례가 있는데, 이 범죄 조심해야 됩니다. 자, 도피 중에 제3자가 가담을 했어요. 아까 즉시범 같으면 3자는 공범 아니죠? 계속범 같은 3자는 뭐가 돼? 공범입니다. 이거 계속범입니다. 이거 시험에 무지무지하게 나오는데 이건 이따 다시 할 거야. 왜? 워낙 시험에 잘 나오는 게 따로 있어, 이거. 계속범이라는 거. 다음에 미수범, 예비모 다 처벌 안 하고 친족간에 벌하지 않습니다. 친족은 당연히 법률상 친족을 말합니다. 자, 범인이 도피를 위해서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럴 수 있죠. 범인이 야, 나 좀 숨겨주라, 도망게 해주라 이건데요. 이게 이제 물론에 그렇게 이런 경우 있죠. 이건 지울게요. 범인이 제3자에게 자신의 도피 또는 은닉을 교사했습니다. 그러면 제3자는 당연히 뭐가 됩니까? 범인 은닉죄, 숨겨줬으면 도망시켰으면 뭐가 돼? 도피죄가 됩니다. 그럼 당연하죠. 그런데 이걸 교사했을 때 이게 시킨 걸 교사라고 합니다. 얘가 교사범이 되냐는 겁니다. 얘가 이해되죠? 되냐는 겁니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왜냐 그러면 범인은 자기 스스로 도망간 것은 도피죄 아니죠? 스스로 도망간 건 아닙니다. 뭐는 될 수 있어? 도주죄는 될 수 있지. 도주죄가 되려면 뭐가 돼야 돼? 체포나 구금이 돼 있어야 돼. 도피죄는 아니야. 자기 스스로 한 것은.
그런데 이 교사가 참 애매한 말입니다. 자신의 도피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으면 시키는 게 도피 교사범이 아니고, 벗어났으면 뭐가 다? 도피 교사범이라는 겁니다. 무슨 개 같은 소리입니다, 이게. 나는 무조건 아니라 생각해요. 그런데 자 봅시다. 그래서 예전에 유병헌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혹시 여러분 알아요? 무슨 교회 교주 죽었잖아요. 그 유병헌 씨가 이제 경찰에 쫓겼었잖아요. 이 사람이 이제 도둑죄는 아닙니다. 그 사람 원래 체포금된 사람 아니니까. 자기 이제 운전자 보고 뭡니까? 전남 순천인가? 글로 운전 좀 해달라 그랬잖아. 운전해 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운전자 대책은 뭐가 돼? 범인 무슨 죄? 도피죄입니다. 유병헌 씨는 야, 나 좀 태우고 순천까지 가져간 것이 자신의 도피의 범위를 벗어나면 뭐가 돼? 교사범이요. 더 벗어나지 않았으면 뭐가 돼? 아닌 겁니다. 맞죠? 누가 판단해? 법관이. 그래서 안길 수밖에 없어요. 자동차로 나를 어디로 좀 이동케 해달라는 거하고요. 도망가다 보니까 휴대폰이 필요하죠. 대포폰. 대포폰 구해달라는 건 두 개는 뭐가 아니다? 벗어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머지는 다 벗어난 겁니다. 안길 수밖에 없어요. 맞죠?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벗어났나 안 벗어났나. 그래서 이제 벗어나지 않은 거, 저 방어권 남용이 아닌 건데요. 남용이 되는 경우 먼저 해놨네요. 내가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 자백을 해라고 했어. 대신 나 대신 네가 허위로 자수해라 이런 거. 이건 남용한 거로 봅니다. 그래서 이제 니은이 가장 많이 나오는데요. 무면허 운전으로 사고를 낸 사람이 자신의 동생을 대신 경찰서로 출두시켜 허위 자백한 겁니다. 그러면 동생은 이제 범인 도피죄로 처벌이 안 됩니다. 왜 안 되죠? 친족이잖아요. 맞죠? 친족 처벌 안 하니. 그더라도 그러니까 처벌이 안 되더라도 방어권 남용으로 봐서 뭐가 돼? 도피 교사범이 니은이 많이 나옵니다. 실제로 허위 자백한 사람이 처벌되지 않더라도 뭐가 돼? 허위 자백을 해라고 하면은 뭐가 돼? 범인 도피 교사범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범을 도망가라 할 수도 있죠. 공범. 공범도 제3자니까 도망시키는 뭐가 돼? 도피 교사범이 되고. 아닌 겁니다. 기억. 자동차를 이용해서 원하는 목적지로 이동시켜달라고 요구하거나 속칭 대포폰을 구해달라고 한 건 아닙니다. 그 두 개는 아니라는 거. 그 다음에 니은입니다. 공범 중 어느 한 사람이, 이건 조심합니다. 수사 절차에서 참고인이나 피의자로 조사받으면서 자신의 범행 사실에 대해서 허위 사실로 진술했습니다. 허위로. 죄 아니죠? 아까 허위 사실 말한 건 죄가 아니라 했잖아. 도피죄가 아닙니다. 맞죠? 죄가 아니에요. 왜? 허위 사실을 말한 거, 자기 범죄 사실에 대해서. 이로 인해서 다른 공범자가 도망간다고 하더라도 공범을 도망시킨 게 아니죠. 자기 범죄 사실, 허위 사실을 말한 것을 불구하잖아. 도피죄가 아닙니다. 자, 이거 잘 봅니다. 공범 문제가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어떤 점에 차이가 있는가 봅시다.
먼저 첫 번째, A가 B 보고 도망가라고 했습니다. B가 도망갔어요. 그러면 A는 도피를 뭐 했어? 교사를 했잖아. 자기 것 말고 B로 도망가라 그랬죠. 그러니까 뭐가 돼? A는 범인 도피죄가 됩니다. 맞죠? 도피시켰으니까. 자기 범죄 사실에서 허위 사실을 신고했습니다. 도피죄 아니죠? 자기 범죄니까. 맞죠? 도피죄 아닙니다. 타인을 도피시켜야만 도피죄잖아요. 자기 범죄 사실에서 커진 경찰관이 거짓말하더라도 도피죄 아니에요. 맞죠? 맞잖아요. B가 도망갔습니다. 아니죠? A가 B 보고 도망가라고 한 적이 없잖아요. 이거 구별할 수 있겠어요? 위에는 공범 보고 도망가라고 그랬잖아. 이거는 도망간 말 안 했어. 이렇게 하고 있는 사이에 얘가 도망가 버린 거야. 네? 이해돼요? 그 다음 잘 봐요. B가 A에게 야, 네 허위사실 말해 이랬어. B가 A에게. A가 허위사실을 말한 거야. 도피죄 아니죠? 이 교사범이라는 것은 나중에 하겠는데 정범, 원범이 있어야만 교사범이 됩니다. 원범이 없죠. 정범이라고 합니다. 정범이 없잖아. 얘가 도피죄 자체가 안 되잖아. 뭣도 아니다? 교사범도 아니에요. 이해됩니까? 헷갈리면 안 돼요. 여기는 왜 얘가 도피 교사범이야? 얘 보고 도망가라 했잖아. 그럼 얘는 도피죄 아니죠. 도망갔으니까. 도피 무슨 범이야? 이해가 된다. 이거 헷갈리면 말고요. 그 다음에 벌금 이상에 해당되는 죄를 범한 사람입니다. 참고적으로 형법상 모든 다 벌금입니다. 벌금 이하 범죄는 없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형법상 모든 범죄인데 조문상 그냥 벌금으로 나와 있을 뿐이고. 그래서 그냥 형사상 범죄라고 하면 인식만 하면 됩니다. 실제로 그 범죄가 뭐 형이 얼마고 알 필요까지는 없고. 그 죄를 범한 자랑은 실제 수사 중인 자든 수사 중이 아니냐도 관계없어요. 그런 죄를 범하면 족합니다. 수사 중인 범인을 도피케 하는 경우가 나중에 무죄를 받더라도 현재를 중심으로 판단하죠. 도피시킨 순간 도피죄입니다. 나중에 무죄 받더라도 관계없고 아직 수사 대상이 아니라도 필요 관계없고 그 다음에 죄를 범한 자랑에서 혐의를 받아 수사 대상이면 족하다. 나중에 유죄든 무죄든 관계없고 하지만 수사 자체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 무죄, 면소, 공소시효가 확정이 돼서 처음부터 수사를 안 합니다. 누가 봐도. 이 수사권을 방해한 건 아니죠. 도피죄는 아닙니다. 은닉도피입니다. 이건 적어도 이 은닉도피 이로 인해서 수사권이 방해가 돼야 됩니다. 수사권을 방해시키지 않은 것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범인에게 야,
열심히 힘내. 도망다닐 때는 임마 체력이 최고야 하고 밥 사준 거야. 직접적으로 경찰의 체포나 이런 걸 방해하지는 않았죠. 밥 사준 거는. 이건 도피죄가 아니에요. 도피 원조죄가 아닙니다. 이해됩니까? 이 범죄는 적어도 이 은닉 도피죄가 되려면 수사기관들이 범인을 체포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곤란케 하는 거, 이런 걸 말하는 것이지, 간접적으로 범인에 안심시키는 거, 야 힘내, 이런 건 아니라는 거. 이거 직접적, 야 힘내가 무슨 경찰의 체포에 무슨 영향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거. 특히 최근에 1번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지워버렸네? 여기 나왔다. 자, 지금 현재 이 범인이 도피 중에 있어요. 도피죄입니다. 무슨 범이다? 이거 쾌속범이에요. 이때 가담한 사람 뭐가 돼? 범인 도피죄 무슨 범이야? 공동정범이에요. 어마어마하게 말이 좀 어려워요. 해보자고요. A와 B가 어떤 범죄의 공범입니다. 이 공범이 제3자에게 범인 은닉을 나 좀 숨겨달라 부탁했어요. 그러면 이제 얘는 뭐가 돼? 당연히 뭐 범인 은닉죄가 되고 얘도 뭐가 돼? 교사범이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그렇잖아요. 아까 제3자에게 자신을 좀 숨겨달라고 하면은 대포폰 하나 구해달라, 자동차를 이용해달라, 요거 외에는 이 사람도 뭐가 돼? 범인 은닉 도피죄가 된다 이 말이야. 이것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범죄 언제 끝나? 이 사람은 체포돼야만 끝나는 거야. 도망 중에 있으면 계속 뭐야? 도피죄야. 이 중에 얘가 여기에 가담을 한 거야. 얘가 얘한테 또 한 번 더 부탁한 거야. 그래서 요놈도 여기 와서 야 도피를 좀 교사했다 해봐. 그럼 얘는 뭐가 돼? 도피를 교사했으면 무슨 범이야? 범인 도피했지. 무슨 범? 공동정범. 무슨 범입니까? 이 범죄가? 계속범이니까. 이해되죠? 그래서 그림을 이제 그려놓고 말로 정리를 하기 바랍니다. 자, 시험에 이렇게 나온다고요. 공범 중 1인이 그 범행에 관한 수사 절차에서 아니 그게 아니고 어디지? 네. 저기 밑에 공범자의 도피행위 도중에 기왕이 뭡니까? 이미 진행되고 있는 뜻이에요. 기왕에 이미 진행되고, 이건 찾아봐 네이버의 국어사전으로. 기왕 이미 끝난 이 기왕이 일이 된 거. 기왕의 도피 상태를 이용하여 스스로 도피행위를 계속했다는 거예요. 스스로 내 것도 좀 네가 가서 대신 말해. 내 것도. 그럼 뭐가 돼? 범인 도피죄 얘하고 무슨 범이 돼버린 거야? 공동정범 된다는 거야. 이해돼요? 이해돼야 안 돼? 안 돼? 한 번 더? 별거 있겠어. 원래 이게 뭔 사건이냐면 요 둘이서 음주운전 했어. 둘이서 안 돼. B가 먼저 3자에게 야 네가 운전했다 해. 그럼 이제 뭐가 돼? 이놈은 범인 은닉죄가 되겠지. 이놈은 뭐가 돼? 은닉죄가 교사범이 되겠지. 경찰이 계속 얘가 운전한 줄 알고 있으면 범인 은닉죄는 계속되고 있는 거지 지금 현재.
근데 그 와중에 A가 나타나서 야, 꼭 너가 했다 해. 한 번 더 말해준 거야. 그럼 A는 뭐가 돼? 은닉죄. 무슨 범? 곤범? 종범. 이 말이야. 단 이게 뭐였으면 아까 직시범 같으면 A는 그 범죄가 안 돼버리지. 그게 무슨 범입니까? 계속범이니까 이 범죄가 계속되는 한은 제3자는 가담하면 뭐가 돼? 전부 이 범죄에 무슨 범이 되는 거야? 공동정범이 되는 거야. 무슨 범이기 때문에? 계속범이기 때문에. 이 말이에요. 이렇게. 이건 계속범이다. 넘어갈까? 그래서 이런 갑거리 교통사고를 낸 경우에 의리병과 공모하여 병의 사고 운전자로 수사기관에 허위 자백을 하면 병은 도피죄, 을은 도피죄, 공모했으니까 무슨 범이야? 공동정범. 그 갑이 다시 병과 공모하면 뭐가 돼? 갑 역시 무슨 범? 공동. 무슨 알겠죠? 이 그림이야. 그 다음에 갑이 수사기관 및 법원에 출석해서 의리 사기 범행을 자신이 했다고 허위 자백했죠. 수사권 방해했죠. 도피죄, 은닉 도피죄. 범인이 자신을 위해 타인이 허위 자백한 것을 방조 뭐가 돼? 도피 방조죄. 그 타인이 형사처벌받지 않는 친족이라 할지라도 관계없다. 아까 내가 무면 운전 사고를 낸 사람이 동생을 경찰서로 대신 출두시켜 피의자로 하여금 허위 자백하면 뭐가 돼? 동생은 처벌 안 되지. 친족이니까. 형은 도피 교사범이 된다. 그런데 이제 4번 있잖아요. 아까 허위로 진술한 것은 죄가 아니라 했잖아. 허위 자백한 것은 수사권이 방해가 되니까 뭐가 돼? 범인 도피죄가 되고. 이해돼요? 봐봐, 여러분 경찰이야. 경찰인데 네가 소송법시원에 할 거야. 목격자나 피해자를 우리는 내일서 배우겠는데 얘를 뭐라 그래? 참고인이라고 할 겁니다. 왜 참고야? 이들이 말한 것은 수사기관은 뭐만 해라? 참고만 해라는 겁니다. 믿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허위 진술을 하잖아? 경찰은 이 사람들의 진술을 안 믿어. 뭐만 한 거야? 참고만 한 거야. 이 사람들이 허위 진술하더라도 뭐가 아니다? 수사권 방해를 안 받아요. 그래서 뭐가 아니야? 범인 은닉도 피치도 아니고 뭣도 아니다? 위계 공무집행방해죄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범인이 만일에 자백을 해요. 그럼 거의 대부분 수사권은 뭐가 돼? 수사를 뭐 하는 거야? 거의 대부분 종결할 거예요. 자백했으니까. 수사에 영향을 받아요. 자백은. 됐죠? 그래서 보통 이제 공부할 때, 그래서 허위 진술이 나오면 무죄, 허위 자백이 나오면 뭐가 돼? 뭐 은닉 도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때려잡기 위해서 나온 게 뭐냐면 바로 어디지? 4번이에요. 이건 자백이잖아요. 봐봐요. 범인 아닌 자가 수사기관에 자신이 범인을 자처 허위 진술. 이건 허위 진술이 뭐 일종의 자백이잖아요. 왜? 자기가 범인이라고 자처하고. 자백이죠? 이거는 위기입니다. 은닉죄입니다. 그 다음에 장소 제공하는 거. 범인에게. 당연히 뭐가 돼? 범인 은닉죄. 숨기창조였으니까. 6번째, 방어도 준 거 있지. 임대차계약 체결해 준 거. 당연히 도피죄. 아닌 거. 허위 진술 아니라고 했습니다. 기억, 니은, 범인의 이름을 말하지 않은 거. 아닙니다. 이 정도는 수사권 방해 안 돼요. 2번입니다. 여러분의 2번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거는 신원보증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경찰서에 이제 있으면은 경찰서에서 이제 이 사람을
석방하면서 그냥 하나 석방 안 합니다. 신원보증이 있어야 되는데 혹시 뭔 영어 같은 거 보면 부모님한테 이제 학생들 신원보증서라 그러니까 누구 데리고 와? 막 전혀 관계없는 사람 데려오잖아요. 경찰관은 어차피 풀어주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라도 있으면 돼요. 그래서 신원보증이 있다고 해서 뭐 거짓말하고 해서 경찰관의 영향을 안 받습니다. 그래서 신원보증인이 그 인적사항을 허위로 기재한다고 해서 뭐는 아니다? 은닉도피죄는 아닙니다. 3번 그 범인에게 야 몸조심해라 이 정도도 아니고 친족 간 특례가 되고 하지만 제3자를 교사하면 교사범이 될 것이고 사실혼 관계 있는 사람은 친족이 아니라는 겁니다. 올바른 것은 기억입니다. 도주죄는 계속범입니까? 즉시범입니까? 도주죄는 즉시범입니다. 그래서 아까 도주 후에 도와준 것은 원조죄가 아니라 뭐라고? 범인 도피죄라고 있어요. 그 다음에 4번 이제 범죄단체 조직죄라는 것은 안 배웠죠. 즉시범입니다. 그래서 범죄단체가 조직되면 범죄가 막바로 끝납니다. 종료가 되면서 뭐 그때 읽어보면 될 겁니다. 공소시효 진행이 되고 디귿입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추상적 위헌범이죠. 공무집행방해 결과가 발생할 필요는 없다. 그 다음에 니을입니다. 교통방해죄 무슨 범이다? 계속범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통방해 도중에 뒤늦게 가담한 사람도 뭐가 돼? 교통방해죄 무슨 범이다?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내란죄는 요거는 즉시범입니다. 내란한 순간 기수가 되면 기수범. 계속범 아닙니다. 2번 도주은닉죄입니다. 도주죄는 즉시범입니다. 그래서 기수된 후에 도와준 것은 범인 도피죄지 도주 원조죄가 아니고 가석방 중에 있으면은 도주죄 주체 아니죠. 도주는 현재 체포금돼 있어야 돼요. 2번이 틀렸고 그 범인에게 방어도 주면 뭐가 돼? 도피 원조죄죠. 은닉죄 되고요. 범인 도피죄. 그 다음에 공범 중 1인이 그 범행을 한 수사 절차에서 수사받으면서 자신의 범행의 허위사실을 말한 겁니다. 도피죄 아니죠? 자기 범죄니까 자기 범행 사실에 대해서. 그로 인해서 공범자가 도망간다고 하더라도 도망가란 말 한 적이 없잖아. 교사한 적이 없잖아. 도피교사범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1차 문제네요. 도피에 대한 설명이 중 적절치 않은 것은 1번 범인에게 야 건강 조심해라. 이것은 무슨 수사권 방해 아니잖아요. 아니고 범인이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 자백케 하면 뭐가 돼? 도피교사범 되죠. 범인 도피죄는 그 자체로서 도피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보기 어려운 간접적으로 범인을 안심하여 도피하게 할 수 있는 경우. 아까 뭐죠? 힘내. 이건 도피죄 아닙니다. 3번이 틀렸고. 도피죄는 4번 무슨 범? 계속범. 기왕의 도피 상태를 이용해서 가담한 경우 도피죄 무슨 범이 돼? 공동. 이 4번 잘 나옵니다. 됐죠? 이렇게 하고요. 조금 있다가는 이제 위증죄, 각칙 마지막입니다. 위증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